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에 백화점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아니, 이렇게 엿듣는 게 더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물건을 사실 때 주로 어디서 사십니까? 시장이나 백화점, 할인마트,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도 활발합니다. 유통 환경이 참 많이 다양해졌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주로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 팔려나간 상품들을 보면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었지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명절 선물 변천사만 보면요, 우리 경제의 발전사, 생활사도 아울러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오늘부터는요, 근대와 현대를 이어오는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상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16년. 김윤배라는 상인이 종로 2가 68번지에 설립한 김윤백화점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최남이라는 인물 역시 종로 2가 26번지에 덕원 상점을 설립한다. 김윤백화점의 주요 취급 제품은 도자기와 철물이었으며 덕원 상점의 주요 취급 제품은 서양식 의류나 장신구, 잡화, 문방구, 학용품 등으로 오늘날 백화점의 다양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1919년 입춘을 지난 2월의 어느 날, 종로와 동대문을 근거로 하는 조선인 상인 몇 사람이 조선 총독부를 찾았다. 우리들이 총독부를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요즘 5.1장 같은 게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5.1장은 조선인들한테는 전통적인 장인데 총독부가 마음대로 만든 시장규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의 시장규칙.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병도 교수,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주영혁 교수가 공저한 한국 백화점 역사에는 일제 시장규칙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1914년, 일본은 일본 상품의 판매 확대와 조선 상권의 장악을 목적으로 시장규칙을 제정하였다. 시장규칙을 통해 조선 시장의 체계를 재편하여 손쉽게 시장 침투를 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기존 시장을 재래시장, 식료품 시장, 수산물, 첨가물 경매시장으로 분류하고 시장의 설치 변경 등을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에는 공설시장을 설치토록 해서 시에서 선정한 일본인에게 운영권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제는 시장규칙으로 조선인들의 전통 상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요즘 종로거리를 가보십시오. 대낮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이 서질 않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일본 상점들이 즐비한 본정이나 명치정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본정은 지금의 충무로, 명치정은 지금의 명동을 말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일대의 상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종로의 야시장은 유명한 걸로 아는데요. 야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이라고 해봐야 음식, 과일, 잡화 정도입니다. 그 이외 대부분의 상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로 일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총독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시장 규칙은 원칙적으로 도지사 소관입니다. 총독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총독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시 조선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다. 이들은 1919년 3월 1일부터 1920년대까지 서울을 비롯한 거의 전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민족상인들의 항일운동은 상인을 천시하던 의식을 개혁하는 데에도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재는 개편이라고요. 우리 조선 상인들을 돌봐줄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조선 총독부 찾아가 봐야 하나 소용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손 놓고 있나? 매달릴 수 있으면 매달려서라도 살 방도를 찾아봐야지. 자,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간 종로와 동대문 일대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뭐가 됐든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돼.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조선 상인들은 우리 조선 상인들이 살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아니,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스스로 살 방도를 찾나, 이 사람아? 자, 여기 이거. 이게 뭔가? 자, 이거 보십시오. 경성시 상인들이 공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 이런 내용이다. 3월 9일에는 상점을 일체 폐쇄할 것. 모든 상인은 만세운동 시위에 가담할 것. 단 폭행은 절대 하지 말 것. 약속을 어긴 상점은 용서 없이 응징할 것. 오는 3월 1일에 이 일대에도 만세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만세운동에는 이 공약서에 서명한 천여 개의 조선 상점 상인들이 모두 참여할 겁니다.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3월 9일에는 상점을 일체 폐쇄한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보이자는 겁니다. 최 사장님, 김 사장님. 그래. 그날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조선의 독립뿐 아니라 우리 조선 상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조선인들의 상권이 보호될 수가 있겠어? 최소한 저 사람들 경각심이라도 갖겠죠. 글쎄, 나는 참석할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나라 빼앗긴 것만 해도 서러운데 시장 규칙이다 뭐다 하면서 저 사람들 우리 조선의 상권마저 빼앗아가는 걸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경성시 상민일동 공약서에 서명한 상인들 약 1000여 명은요, 실제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인들의 항일의식이나 민족 자주의식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가 적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한편 종로 2가에서는 동아부인 상회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1920년 문을 연 동아부인 상회는 기혼 여성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주식회사 겸 협동조합이었다. 손님, 모두 해서 1원 20전입니다. 네. 자, 여기요. 손님, 오는 6월 26일 오후 8시에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악회요? 예, 음악회요. 저희 동아부인 상회는 조선에선 처음으로 여성들의 자력으로 만든 상회입니다. 3년째가 되면서 그걸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한번 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얼마나 하나요? 입장료는 남자는 2원, 여자와 학생은 1원입니다. 네. 이번에 동경음악학교 성악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윤심덕 씨가 경성에선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자리니까요. 꼭 구경 오세요. 알겠어요. 그럼 많이 파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설할순 이사님! 정성자 씨, 왜요? 본점에 있는 미스코시 백화점 출장소 말입니다. 이번에 옥양목 특판을 하는데요. 우리보다 가격이 한 60% 정도나 싸게 판매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처럼 경성의 중간 도매상을 안 거치고 일본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면 덤핑 수준인데. 이따 영업 마치고 나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본정에 있는 일본 상점들 가운데 일본 깡패가 관리하는 곳도 많다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불이익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네.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 오복점. 오복점이란 주로 일본의 옷감과 의류를 판매하는 상점을 말하는데 1906년 일본 미쓰이 재벌은 충무로 일가 명동 사보이 호텔 자리에 미쓰코시 백화점 출장소를 개설하고 오복점을 열었다. 서이사님, 보세요. 저기 미쓰코시 오복점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 사람들도 많네요. 보통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여기 본정엔 잘 안 오는데. 가격이 워낙에 싸니까요. 일단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럴까요? 그렇게 동아부인 상회의 두 여성은 일본 미쓰코시 오복점으로 들어갔다. 저기 좀 실례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희는 종로에 있는 동아부인 상회에서 왔는데요. 옥양목 가격을 덤핑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옥양목요? 이번에 일본에서 대량으로 들여와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죠.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형성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미쓰코시에서만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다른 상점들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싼 값에 대량으로 들여와서 싸게 파는 겁니다. 아, 미나모토상. 아, 일본 깡패예요. 가요, 서이사님. 잠깐. 그래도 할 말은 끝까지 하고 가야지. 만일 미쓰코시 오복점에서만 앞으로 계속 덤핑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총독부나 상인협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아유, 가세요, 얼른. 저 야쿠자 우릴 쳐다보잖아요. 얼른 나가요, 얼른. 그리고 며칠 뒤 동아부인 상회 주최 음악회가 예정된 종로 중앙청년회관 입구. 정성자 씨, 이쪽이야. 서이사님. 아유, 관객들이 아주 많이 드는데요. 얼마나 다행이야. 윤심덕 씨가 인기가 많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요. 그러게. 가만. 저기 저 일본인들 그 깡패들 아니야? 맞는데요? 어머, 이리로 오는데요? 미쓰코시 오복점에 와서 덤핑이니 뭐니 협박하고 갔던 사람이 당신이요? 협박을 하러 갔던 게 아니고요. 그저 공정거래를 위해서 시장에 협정가가 있으니 지켜달라는 말을 하러 갔던 겁니다. 됐고, 이보시오. 서달순 이사입니다. 그래요, 서이사님. 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시다. 다시 또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할 건지, 아니면 입 닥치고 그저 조용히 여기 이 음악회를 할 건지.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조용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음악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으로 약간 각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장군의 아들이죠. 장군의 아들은요,
일본 상일과 공생하면서 그들의 이권을 지켜주던 야쿠자들, 그리고 종로 상인들의 상권을 지켜주려던 김두한을 비롯한 조선 주목들과의 대결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경성 미쓰코시 백화점이 개점하게 됩니다.